네,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보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땡스기빙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띠링 하고 또 카톡이 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리를 하셔가지고 뭐 터키에 매쉬 포테이토 해가지고 이제 파이도 좀 구우시고 이런 대대적인 명절입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의 영향으로 과연 미국 사람들이 또 추수감사절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추수감사절 분명히 미국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최대 어떤 항공기 수요가 분명히 지난 주말 이번 주 수요일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0%거든요. 아직도 70%입니다. 그만큼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건 분명히 팩트가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미국 주식시장이 세상의 한 60% 주식 시가총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이 쉬면 다들 그냥 재미가 없고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유럽 증시 오늘 일반적 타이틀을 약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보통이 뭐 60%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한산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굳이 말씀드리면 영국이 한 0.44% 내렸고요. 닥스라든가 카크 이게 각각 독일과 프랑스고요. 유럽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스탁스 600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다 마이너스 0.02, 03이기 때문에 그냥 약보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징주는 우리까지 관심 있는 건 하나가 있었죠. 아스트라제네카인데요. 백신 효과에 대해서 우리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반씩하고 뭐 또 첫 번째 풀로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효용 차이가 나고 이러다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 믿을 수 없다. 네. 미국에선 저런 식으로는 절대 사용성이 안 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는 이거 계속 영국 여기가 축적되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얘기했지만 어찌됐건 재미없거든요. 최근에 오늘도 한 0.67% 런던 증시에서 내린 정도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CNBC의 지금 톱 기사로도 아스트라제네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뭐 승인이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네요.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도 내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럽도 결국 같은 흐름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많이 워낙 3차 확산세가 있고 물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또 들어갔기 때문에 급속히 확진자 수가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락다운의 효과라고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바클레이즈에서도 유럽 증시가 내년에 상당히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역시 비슷한데요.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점, 그리고 백신 개발이 되고 보급될 거라는 점, 그리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소위 일상으로의 복귀에 따른 어떤 릴리프 랠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편 2021년 최고의 주식은 이것도 거의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최대의 어떤 에너지 석유 회사죠. BP가 들어가 있습니다. BP를 지금보다 60% 이상 오를 거라고 탑픽주를 제시하고 있고요. ABN 암로는 도이치뱅크를 같이 해갖고 네덜란드 상장된 은행그룹입니다. 도이치뱅크, ABN 암로가 한 묶음이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한 60%, 50% 이상 오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덜란드 상장된 거 되겠고요. 다음은 여러분도 아시는 그 브리티시 텔레콤, BT그룹이 하는 건데요. 이것도 47%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면서 빅3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소개드린 이거 여기서 지금 매매하실 분은 거의 없으실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 지금 일반적으로 올해 재미가 없던 주식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그런 거죠. 석유, 에너지, 통신, 그리고 은행까지 일반적으로 미국이랑 똑같고 우리랑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쉬었지만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경제 회복과 함께 올라줄 주식들 3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미국 증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사실 이 외신에서도 이 관련 내용을 제가 오늘 전하기도 했지만 빅5 주식이 뭐 2, 3개월째 좀 재미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쉬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이 12월에 산타 랠리와 함께 빵주의 귀환을 예고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금년 12월에 귀환을 할지 내년에 1월에 귀환할지 뭐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걱정할 일은 저는 아직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주가 올라다 보면 항상 이제 투자 전략이나 이렇게 다루는 분들은 이제 목소리를 좀 또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12월에 랠리 끝나면 또 한 번에 폭락장이 온다더라. 그럼 릴리프 랠리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 무슨 얘기한 거 귀를 들여보거든요. 귀를 기울이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좀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늘상 더 똑똑해 보이거든요. 뭔가 근거 있어 보이고 그거는 그냥 유사일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뭔가 더 있어 보이죠. 그렇죠. 있어 보인다는 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인사이트가 있다 보는 거는 인사이트 네. 프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걱정하고 떨어지도 않은 일을 걱정할 일은 없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빅5가 2, 3개월째 조정 보여주었는데요. 그럼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빅3가 올해요. 지금까지 얼마 올라왔냐면 40% 이상 올라갔습니다. 지금 재미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럼 빅3를 제외한 것들은 얼마 올라왔냐? 빅5를 제외한 지금 S&P 500 주식은 그러니까 495개 주식은 지금 사상 최고가라고 지수는 그렇지만 불과 5%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쪽이 너무 쏠려 있는 것이 다른 쪽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여전히 연초 대비 마이너스인 주식도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투자 심리는 최근 두 달 동안 상당히 저는 나름 좋아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방송을 보신 분 중에서도 빅5에 집중돼 있고 기술 성장주에 집중돼 있는 분은 이제 동의는 못 하실 텐데 전체적인 거는 많이 되살아나는 거는 분명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는 분들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림을 하나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S&P 500은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산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큰 것들이 그냥 값을 먹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이 확 끌고 올라가는 거가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 그림은 딱 3개월짜리 그래프인데요. 그게 앞에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을 보면 지금 보합이죠.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보면 S&P만 보면 되는데 까만색은 뭐냐면 S&P 500을 n분의 1, 500분의 1에 그냥 동일 평균으로 한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별로 안 보여서 그런데 그것들은 지금 최근에 10% 이상 쭉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가 올라갔는데 종목들이 그 5개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 5개.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연초부터 하셨던 분은 엄청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금 쉬니까 잠시 쉬시라.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어떤 것도 혼자 달려갈 수는 없는 모든 세상이 그렇잖아요. 계속 누군가 혼자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 또 큰일 났다. 이제 또 걱정된다 얘기하는 분들이 나와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그림은 이 표는요. 20일 동안 아주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 이유 어땠냐는 것인데요. 20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이 2009년 리만 사태고요. 그 다음이 금년 3, 4월입니다. 3, 4월에 20일 동안에 주가가 20% 이상 급등했었거든요. 바닥에서 그렇네요. 확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딱 6개월쯤 지났거든요. 왜냐하면 3, 4에서 지금 11월, 12월 됐기 때문에 11개월이 6개월 됐는데 그때까지 지금 24%가 올라갔는데 과거 이렇게 15% 이상 급등했을 때 보면 예외 없이 앞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12개월 동안은 주가 100% 확률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상승 지금도 여력이 있다는 얼마나 거네요.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상당 부분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을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그간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지금 이제 시장에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다가오죠. 땡스기빙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쇼핑들을 하고 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연휴 쇼핑 시즌에 대한 성적표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만 세일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전부터 그렇죠. 꾸준하게 이제 세일을 네. 펼쳐왔으니까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오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그 가족들 모여서 터키 드시고 뭐 이럴 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당일 수치는 지금 막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계가 안 나오고 추수감사절 전날 수치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날도 뭐 노는 사람 많으니까 뭐 물건 산 건데요. 오늘 것까지 이게 아마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방송할 때도 하루하루에 뭐가 제일 많은지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다시 확인되지만 올해 이커머스 분야는 33%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요. 25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추수감사절 전날 매출이 34.7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8.9%가 나온 것이 지금까지의 집계가 되겠고 이 표가 되겠습니다. 18.9%가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가 금년 연말 쇼핑 시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주머니에 누구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냐고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아마존 사장님, 그렇죠. 회장님. 쉽게 얘기하면 저 베조스 형님 주머니에 다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 주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요. 전체 이제 쇼핑 미국 전체 쇼핑 시즌에 포함해서 전체 쇼핑에서 전체 상거래 모든 상거래 36%가 아마존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압도적이었네요. 압도적이었죠. 네. 올해는요. 지금 계속 늘어나갖고 42.6%가 아마존을 통해서 전체 상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상거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체 상거래인 건 전체, 그러니까 아마존이 혼자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여러분 결제하는 금액이라고 그쵸. 보시면 네네.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이 어떠냐면 순 매출만 따지면 27.1%를 아마존이 혼자 갖고 가는 건데 사상 최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고 거네요. 있죠. 네. 중요한 것은 금액도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점유율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커지고 점유율이 커지면 이걸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최고의 승자는 아마존이다. 그래서 어제 제프리스 증권에서 최대의 수혜주를 2개를 뽑았는데 그게 하나가 아마존이랑 S라는 기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존이 그만큼 대단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고 저는 같은 사람 이런 데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요. 제일 많이 팔린 거가 예상대로 딱 나왔죠. 엑스박스. 전날이요. 네. 전날. 수요일 날. 전날 미국에서 모든 여러분들 이커머스를 한 사람, 온라인 주문한 사람, 모바일 주문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가 이번에 1등을 먹었습니다. 1등을. 플레이스테이션과 원래 이제 좀 경쟁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플레이스테이션이면 2등으로 했습니다. 네. 첫날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 중요한 건 여기 화면 보이다시피 5개지 1, 2, 3, 4, 5인데 1위가 엑스박스고 2위가 플레이스테이션이고요. 3위가 이제 삼성 TV입니다. 어머, 예. 애국심이 딱 갖게 되는 이 삼성 네. 두 글자. 네. 네, 4위는 저는 이거 모르는 게임인데 이건 뭐 많은 사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비디오 게임입니다. 비디오 게임이요. 네. 이거는 게임스탑인가 거기서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5위 저스트댄스는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미국 청소년 집이 없는 집이 없고 다들 하고 게임만 하고. DDR 같은 건가요? 그럼 모르셨어요? 저는 이거 많이 봤는데. 네. 그 저스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DDR 뭐 기계 연결할지 모르겠지만 CD들하고 다운로드 받아갖고 그 춤추는 음악 거죠. 나오고 춤추는. 점수하고 네, 그런 네, 거죠. 네. 그리고 하는 건데 이건 매년 이게 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하튼요. 그러니까 저스트댄스 2021이 이번에 5위를 보인 것이 오늘 이게 첫날의 매출 결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첫날 매출 결과를 보니까 그만큼 게임 관련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걸 또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주가를 보면 테이크2 제외하고는 8월 말 이런 기업들이 다 주가가 지금 약보합입니다. 나스닥 약보합이랑 마찬가지. 다만 금년 기준으로요. 글로벌 게임 산업의 시장이 1,750억 달러인데요. 매년 10% 성장해서 2023년에는 2,200억 달러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모바일 게임, PC 게임, 콘솔 모두 10% 내외의 성장이 계속되는 고성장이라고 분명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e스포라는 ETF가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 및 e스포츠 ETF. e스포츠의 줄임말이죠. e스포츠의 네. e스포인데요. 이거 뭐 사상치 효과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싶네요. 네. 게임 관련주들도 한동안 쉬어갔지만 이들 흐름도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향후 5년 금융시장 파괴적 혁신의 최대 화두를 올해도 역시나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들여다볼까요? 네, 이게 여러분 진짜 긴 흐름을 보시면 이게 하루하루짜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내년, 후년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칠지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년 앞으로 향후 5년을 예측하는 그런 설문을 발표하는데요. 작년에 해서 2년 연속 기후 파괴가 그러니까 클라이밋 체인지라 기후 변화가 네. 이번에도 1위로 올라섰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기술 혁명입니다. 기술 혁명에는 딱 집었죠.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요즘 보면 뭐 팔란티에 이런 거 이거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겁날 정도거든요. 제가 무작정 따라하기 얘기한다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급격하게 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상승 재료가 분명하지 뭐 두드러지게 딱 나타나진 않았는데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건 장혜진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아, 약간 반농담이고요. 홍보효과.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임팩트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회적 임팩트는 약간 어려운 게이지만 인종 갈등, 네. 그리고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 불안,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뭐 인구 사회적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Z세대의
확산 그리고 역시 고령화 사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여기서 기후 변화라든가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이 작년 대비 엄청 커졌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여러분 주목하셔야겠는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종목들은 뭐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딱 집어드리겠습니다. ETF로 집어드리겠는데요. ICLN입니다.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 관련 ETF인데요. 네. 어저께까지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아무래도 친환경 관련주가 국내에서도 지금 뜨겁거든요. 네. 다음은 미국에서도 그런 흐름입니다. AIQ에 주목하시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랑 인공지능 딱 두 개를 추정하는 겁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Q입니다. 네. 보시면 되겠고요. ESG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 변화 들어서 내년에 더욱더 주목하는 결국은 소셜 어떤 이런 파괴적 그런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이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4번은 뭐 과거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아주 재밌진 않은데 런저비티라는 거가 우리나라 말로 하는 고령화잖아요. 네. 그래서 LNGR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이것도 완만하게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예고한 향후 5년간의 변화를 좀 예측해보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